풀어보겠습니다. 5번. 이런 거는 조금 귀찮은데 3, 9, 19, 50, 511 요 내수의 곱이 뭐의 n제곱 빼기 1꼴인데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a는 자연수고요. 지수에 들어있는 n 중에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죠. 근데 요게 일단 눈에 들어야 되겠지. 요게 아마 소수일걸? 512 빼기 1이잖아요. 512는 2의 9제곱 상식. 그러면 앞에 놈이 2의 9제곱 더하기 1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거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5 곱하기 3, 9, 27이죠. 27 곱하기 19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7과 19의 평균이 얼마예요? 두 개를 더하면 46이니까 23이죠. 23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23의 제곱 외우고 사는 사람 있나? 없지. 23의 제곱은 뭐 안 외우니까 그냥 계산했어요. 523 그러면 513이 나오죠. 예상과 같습니다. 얘는 512 더하기 1이니까 2의 9승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라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합차로 2의 18제곱 빼기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2의 18제곱은 뭐의 몇 제곱이기도 해? 2의 18제곱은 뭐의 몇 제곱이기도 해? 4의 9제곱이기도 하죠. 그치? 8의 6제곱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n이 제일 크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상태가 지수를 가장 크게 만드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죠? 답은 18인 거죠. 근데 512 빼기 1이라서 2의 9승 빼기 1인 거는 알아내셔야 되고요. 저 앞에 있는 세 수의 곱이 513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간 건데 근데 뭐 511이 2의 9승 빼기 1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았지만 저 앞에 있는 수가 저렇게 될지 몰랐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3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의 거듭제곱수로 어쨌건 나타내진 상태라서 저기 3이나 9나 19를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수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3은 2 더하기 1이고 9는 2의 세제곱 더하기 1이고 19는 2의 4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리고 511은 2의 9제곱 빼기 1이고요. 이것도 이제 2의 9제곱 빼기 1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한다고 치면은 2의 8제곱, 2의 7제곱 이렇게 주르륵 더한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찾아십시오.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더하기 나타내면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건드려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요놈 있으니까 이걸 앞에 곱해주세요.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한 게 근데 이렇게 풀려면 고등수학의 그 가장 중요한 곱셈공식이 있거든. 그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의 제곱 빼기 1이죠.
잠깐만. 아니네. 여기가 제곱이 아니었네. 나중에. 이거를 곱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일단 요 두 개를 전개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뽑으면 2의 4제곱이고 얘를 뽑으면 2의 세제곱이고 얘를 뽑으면 2고 얘를 뽑으면 1인 거죠. 이거 곱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요걸 한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이거 전개할 거예요. 집중하세요. 얘를 선택하면 2의 8제곱 얘를 선택하면 2의 5제곱 얘를 선택하면 2의 4제곱 얘는 끝났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2의 7제곱 얘를 선택하면 2의 4제곱 얘를 선택하면 2의 3제곱 얘를 선택하면 2의 5제곱 얘를 선택하면 2의 제곱 얘를 선택하면 2 그 다음에 1이니까 요거 3개 쭉 쓸게요. 됐다. 자 2의 8제곱은 하나고 일단 2의 7제곱도 하나입니다. 2의 6제곱은 없고요. 2의 5제곱이 여기 있죠. 2의 5제곱이 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개를 계산을 하면은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이게 바로 2의 6제곱. 그 다음 2의 4제곱 같은 경우는 2의 4제곱은 3개인데? 그러면 2의 4제곱 잠깐 놔두고 2의 3제곱 찾자. 2의 3제곱 하나밖에 없네. 2의 제곱 하나인데 그러면은 요거 2개 요거 2개를 더해서 이게 2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2개를 더하면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더하면 재밌죠? 2의 4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의 4제곱이랑 2의 4제곱 하나를 더하면 2의 5제곱이겠죠? 그리고 얘랑 얘를 더하면 됐어 뺐고요. 2의 4제곱이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4제곱이 돼요. 그러면 4는 2제곱이니까 결국 2 6제곱이에요. 얘랑 얘는 이제 얘네들이 더는데 얘랑 이렇게 4개를 더하면은 2의 6제곱이라고. 오케이? 근데 여기 2의 6제곱이 있었지. 요 2개를 더하면 2의 7제곱이고 2의 7제곱이랑 얘를 더하면 2의 8제곱 그놈이랑 얘를 더하면 2의 9제곱이에요. 2의 9제곱까지 만들어진다고. 누구 빼면? 얘 빼면. 그래서 결국 이 식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저 숫자를 다 2의 거듭제곱수의 합으로 풀어헤친 다음에 전개해서 똑같은 것들 2개씩 있으면 2배하고 4개씩 있으면 4배해서 2의 거듭제곱수 배를 만들면 결국 전체적으로 2의 거듭제곱수는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똑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합쳐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저 계산이 바로 안 되는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다음 6번 맞은 사람? 5번 맞은 사람? 1회차 탐석자들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엄청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풀기에는 이게 지금 뉘앙스가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고요. 그리고 ax 빼기 by가 0이다. 문자가 4개인데 관계식이 3개밖에 없죠. 그 상태에서 그 문자 4개 중에 2개 a와 x로 구성되어 있는 시계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니까 쉽지않은 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출제자 의도가 따로 있나? 아무튼 뭐 나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얘는 아무튼 문자의 개수보다 조건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a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는 꼴을 만들면 a제곱이건 x제곱이건 간에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 나타나질 건데 그게 뭐 분수식이라 약분이 되든지 해서 어떤 상수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당연히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ax 빼기 by는 0이라는 식은 원래 비례식이었던 거거든. 그래서 얘를 비례식 형태로 바꾼 다음에 비례식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을 해서 끌고 가보겠습니다. 요 식은 원래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ax는 by 이도 아니고 a를 나누면은 b분의 x가 a분의 y와 같은 비례식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비례식을 보면 k라고 잡죠. 이 비례식의 값을 모를 경우에는. 그래서 x는 bk로 y는 ak로 처리하겠다. 이 처리를 조건에다가도 하셔야 되고요. 구하라고 하는 식에다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k라는 새로운 문자를 도입했으니까 아마도 그 구하라고 하는 식으로 k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건데 아마 제거될 거예요. 그런 예상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시면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건 이따가 좀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은 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건드릴 게 없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건드리셔야 돼요. x에다가는 bk를 넣고 y에다가는 ak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k제곱으로 묶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놈이 2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뭐야? 잘못 썼나? 잠깐만. ax는 by, ab를 아는 거지. 에? 뭐야? 맞는데? 맨날 풀이 이상했던 건가? 난 왜 이렇게 풀어놨지?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 훨씬 좋네요. 그러면은 나눠주시면 k가 나와버리는데 얼마예요? k가 k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를 하시면 말이죠. k 제곱이 1이니까 k가 뿔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뭐 서로 다른 그런 말은 없거든. 그래서 k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럼 뭐 두 개로 갈라서 갈게요. 첫 번째 k가 1일 때 구하라고 하는 식을 적을 거예요. a제곱 더하기 x제곱 나왔죠? a제곱 더하기 x제곱은 여기서 x가 원래 bk였는데 k가 1이니까 x는 곧 b입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그 답은 2예요. 근데 이렇게 나올 리 없거든 답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2. 맞는 사람?
어려운 거 잘 맞추네. 이렇게 풀었어? 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어차피 똑같죠.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도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정리된 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으므로 2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훨씬 쉬운 길이 있었는데 왜 옛날에 어렵게 풀었지? 바보 같았네. 저런 비례식을 처리하는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면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X가 뿔마 B라는 걸 찾는 게 목적이거든.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안 할게. 검증이 안 됐으니까. 넘어가서 뭐 이게 풀이 충분히 쉽죠. 요것만 요 생각 못한 사람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런 식은 비례식이었고 비례식을 봤을 때 능K로 둔다. 능K로 두는 이유는 문자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K라는 문자가 등장했지만 XY라는 문자가 제거된 셈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2017년 6월 교육청 6월 달에 실제 고1들이 본 학평 기출이다 그런 뜻인데요. 원 위에 점 P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다가 중심과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 AB 위에 점 P에서 선분 AB의 수선의 발이 Q다. 선분 AQ와 선분 QB를 지름하는 반원을 또 그리고 같은 평면에 같은 방향으로 원 AB, 호 AB, 호 AQ, 호 QB 그래서 그렇게 귀엽게 생긴 모양 도형의 넓이를 S1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은 그림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거의 넓이를 S2 그리고 AQ 빼기 QB는 8루트 3 그리고 앞서 말한 두 넓이의 차가 2파이 조금이 많아요. 많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라. 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이짓이 키포인트. 원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중심과 연결돼야 한다. 그리고 P에서 지름에다가 수선은 내려져 있죠. 안 내려져 있으면 네가 스스로 내리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L이라고 합시다. A라고 합시다. 아니다. 얘는 L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X 방향이니까 이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되게요? 당연히 L 빼기 X. 지금 문제 조건으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 AQ 빼기 QB가 주어져 있거든요. AQ는 AQ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요 두 개를 더한 거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R 플러스 X고 QB는 R 빼기 X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R 플러스 X에서 R 빼기 X를 빼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EX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저 세팅에서 EX다. 그런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근데 저 세팅이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팅이 이런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세팅 별다른 거 없고 그냥 원위의 점이 나오면
중심과 연결이라는 당연한 기법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어드릴까? 원위에 점이 보이면 중심과 연결해라. 조금만 할 때. 이런 표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암산을 때리면 2x가 8루트 3이니까 그럼 x가 4루트 3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얘를 더 이상 x라고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이가 4루트 3이고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서야 얘를 어려하지 말고 x라고 하죠. 왜냐면 y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세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넓이밖에 없거든. 넓이 조건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문자 두 개를 찾나요? 아니 여기서 피타 쓰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피타를 쓰는 게 당연히 방정식 하나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S1 빼기 S2 2파이로 활용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야 뭐 금방 쓸 수 있으니까 잠깐 놔두고 S1 빼기 S2는 2파이부터 정리할 생각을 하고 가자. S1 빼기 S2. S1은 뭐라 했냐면 여기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걸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있나?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모양의 넓이가 S1이었으니까 당연히 큰 반원에서 조그마한 반원 2개 빼라 그런 얘기죠. 큰 반원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일단 뭐 다 파였으니까 하나 뺄게. 얼 제곱들만 쓰면 돼요. 근데 다 반원들이기 때문에 2분의 얼 제곱들을 쓰면 되니까 2분의도 다 미리 빼놓고. 자, 그러면은 반원이라는 것까지 전부 다 고려가 된 상태니까 저 괄호 안에서는 어떤 계산만 필요한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큰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은 뭐예요? 역시 제곱이죠. x 제곱 빼기 두 번째 거 요게 지름인 거지. 요게 반지름이 아닙니다. 요게 지름인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2루트 3의 또 빼야 돼요. 조그마한 거. 요 길이는 당연히 4루트 3 빼기 x를 쓸 거 아니에요. 4루트 3 빼기 x의 반의 제곱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루트 3 빼기 2분의 x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S1까지 썼어요. 그러고 S2도 빼라 했으니까 바로 또 빼기 연결하시고 가시면 돼요. 빼기 S2는 뭐라 했냐면 요 길이 y로 표현된 녀석을 지름으로 갖는 반원의 넓이가 S2거든요. 근데 2분의 파이를 빼놓은 상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만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4분의 y 제곱이다. 끝. 이 결과가 무엇이라 했냐면 2파이다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파이를 날리시고 삭삭 날리시고 2분의 1 넘기시고 그러면 우변 서로 바꾸고 이쪽을 정리하도록 하자. 요 괄호 안에 있는 놈들 전개해 보면은 동묘항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정리하도록 하자. x 제곱의 개수는 여기 1이고 여기에 빼기 4분의 1이고 여기에도 빼기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x 제곱. 그 다음에 x항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2루트 3x인데 그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3x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인데 얘랑 똑같은데 잠깐만 그러지 말고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 두 개를 더하겠다는 뜻인데 이 두 개는 같은 구성이지 않습니까? 같은 구성의 연결 부호만 다른 완전 제곱식의 합을 의미하는 거라서 남는 게 제곱항들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곱항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잠깐만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들었나? 다시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요 x제곱만 쓰고 마이너스를 열고 이 두 개 더한 계산을 한 방에 하는 게 좋겠다고. 얘의 제곱의 2배. 그래서 2분의 x제곱을 쓰시고 더하기 얘의 제곱의 2배. 그래서 24를 쓰면 되겠네요. 요까지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얘밖에 안 남았어.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이 4와 같다 이거야. 이제 4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24 4가 넘으면은 마이너스 28의 4배니까 마이너스 110입니다. 넘어왔으니까 그럼 넘기면 열어놓겠다 치면 110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쓸게요. 피타고라스 공식에 따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4루트 3의 제곱인 48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연립 2차 방정식이 아니라 x제곱 y제곱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x가 나오는 거죠. x제곱은 112 빼기 48 이런 거. 얼마고? 64.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x 64를 집어넣게 되면 x제곱에 그러면 y제곱은 얼마고? 16. 정답이랑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양수였기 때문에 x는 8이고 y는 4다. 그런 얘기죠. 뭐 구하고 있는 중이죠?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어요. 저 세팅에서 AB 길이는 2x거든요. 그러니까 AB의 길이인 2x는 x가 8이었으니 16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개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계산이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집부터 못해 웬만한 애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복잡하다? 나는 실체 파악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셨죠? 저런 태도를 가지세요. 원위의 점이 보이면 중심과 연결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함을 써먹을 생각을 해라.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써먹은 셈이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써먹는 거예요. 맞은 사람? 봐봐. 전멸이지. 이때도 아마 전멸이었을걸? 고1들도 전멸이었을걸요. 그 다음에 8번. 근데 고1이 왜 중3 범위를 보는 거죠? 중3 범위가 아닙니다. 그 공통수학 상에서도 초반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8번. P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런 부등식이 있대. 이런 부등식은 당연한 거야. 봐봐. 이 2루트 n이라는 것은 루트 n 더하기 루트 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가볼게요. 루트 n은 루트 n이자 루트 n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는 루트 n 플러스 1을 더하고 아니다. 다시 시작을 할게. 루트 n 빼기 1 루트 n 플러스 1 순서겠죠. 당연히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건 상관없잖아.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루트 n, 그러니까 이 세 식에다가 전부 다 이걸 더하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는 2루트 n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루트 n 플러스 루트 n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양수들이기 때문에 뒤집으면은 방향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2루트 n분의 1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빼기 1분의 1이라는 순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거를 소개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어린이들은 전국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등식 있단다 얘야, 얘를 활용해 줄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딩 때 나올 수 있는데, 이 동네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이 부등식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를 낸다. 이 부등식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는 어느 과목이냐면 공통수학 1도 아니고 대수단원이에요. 대수단원의 대수 과목의 수열단원에서, 수열이라는 건 뭐 규칙에 따라 어떤 수가 나열되는 건데, 걔네들을 일정 구간 다 더해라. 수열의 합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 수열의 합을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 내신으로 따지면 고2 때 보는 거라서 이 동네 학교 고2 내신은 개빡셀 거 아니야? 아예 이런 거 안 줘요. 이런 부등식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생긴 시계값을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이 부등식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부등식을 떠올려야 이 동네 고등학교의 내신에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치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식으로 갖고 사시라. 요것을 이용해서 P의 값을 대충 구해봐라. 그런 얘기인 거지. P의 가우스 있으니까 가우스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수부를 얘기하는 거였죠. 정수부분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2.xx 얘네들은 앞에 오는 거니까 정수부분만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2가 없는데요, 선생님. 2를 주면 돼요. 2를 다 곱해요. 그러면 잠깐만, 좀 더 쓸게요. 다 읽어보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2 루트 n분의 1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빼기 1 분의 2 이런 순서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P는 이렇게 생긴 놈인 거죠. 요 n 자리에 1부터 900까지 집어넣은 900개의 수의 합을 바로 찾을 수 없으니 요 놈의 1부터 900까지 집어넣은 수의 합에서 요 놈의 1부터 900까지 집어넣은 수의 합 사이일 수밖에 없는데, 얘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a.xx가 나오면 얘도 똑같이 a.xx가 나오는 것이거든. 그럼 당연히 요 사이에 있는 것도 a.xx라서 그것이 정수분 a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설계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두 개로 결국에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상태로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유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얘 빼기 1 곱할 건데 뚜껑 날리면 1이 남죠? 분모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바꿔줍니다. 얘는 가만 두시고 이쪽도 이렇게. 그럼 이제 n 플러스 1과 n이 1차이고요. n과 n 빼기 1도 1차이거든. 그리고 여기 연결부가 빼기니까 이거를 자연수 1씩 키워나가면서 다 더하다 보면은 인접항들끼리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소거되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예상을 하고 계산을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자, 요 식의 양변에 1을 대입할게요. 2에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1분의 1 2에 루트 1 빼기 루트 0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 필요하니까 1 넣는 거예요. 2에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2분의 1 2에 루트 2 빼기 루트 2 빼기. 그럼 이제 만약에 요 두 개만 더하라고 했다? 그랬으면은 이 두 개 더한 결과는 이 두 개 더한 거에서 이 두 개 더한 것 사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없어집니다. 얘는 그러면 절대 없어질 일이 없구나. 이쪽도 없어지죠? 얘는 절대 없어질 일이 없구나. 아, 그 다음 걸 또 적으면 이 새끼들은 없어지겠구나. 아, 그러니까 앞뒤로 한 개씩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맨 마지막 것만 적으면 돼요. 맨 마지막 수인 루트 n의 n자리에 900을 넣어라. 900. 그러면 루트 900분의 1이라는 자식은 이 정보에 따르면 2의 루트 901 빼기 루트 900에서 2의 루트 800 900 빼기 루트 899 사이다. 알았니? 그러면 요 900개의 부등식을 전부 다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렇게 지우시면 돼요. 얘가 하나 남는 거예요. 요렇게 지우시면 돼요. 얘가 하나 남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결과는 결국 P고요. 이쪽은 얘랑 얘만 남은 겁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는 근호를 베낄 수 있을 때 베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베낄 수 없어요. 루트 901 얘는 베낄 수 있죠. 901인데 그 다음에 이건 30인 거고 얘는 여기 있을 필요 없고요. 그럼 30의 2배니까 60 이게 쓰면 돼요. 알았니? 루트 901은 뭐 30.xx일 거 아니야? 맞아? 30에 아주 가까운 30.xx일 거고 그거를 1 뺐으니까 됐고요. 요거 30.xx 빼기 1을 그냥 2배 할게요. 그러면 60.xx일 거야. 60까지 안 갈 거예요. 60.xx 빼기 2란 뜻이니까 58.xx라는 거지. 아닌가? 이게 30에 거의 가까웠고 그럼 빼기를 하면은 59에 거의 가까운 아주 가까운 59에 뭐야? 답이 두 개란 건가? 일보다 큰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라서 1은 못 쓰는 거네. 이런. 1은 따로 더했어야 하는 거네요. (1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 조건에서 1을 쓰지 말라 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상관이 있는 거지. 1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긴 합니다. 1까지 루트 1분의 1로 바꿔가지고 이 부등식에 녹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다시 할게요. P는 1 플러스 블라블라인데 이 블라블라 부분만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라는 뜻이었거든. 그러면 얘를 Q로 하자. 얘를 Q로 하자. 그러면 가우스 P는 가우스 1 플러스 Q인 건데 가우스는 어차피 정수 부분만 뱉어내는 거라고.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더해져 있는 정수는 밖으로 빼도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가우스 Q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Q를 나타내려면은 요 제일 윗줄만 지우면 돼요.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니까. 얘를 지워놓고 보면은 그럼 이제 요 놈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얘가 살아남는 겁니다. 얘가 끝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 아니라 루트 2라는 소리고 여기가 P가 아니라 Q라는 소리고 여기가 60이 아니라 얘는 30이 맞고 얘는 30 빼기 1이니까 29인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9를 하면은 58이었던 거야. 58. 그리고 이제 이것도 대충 계산하지 말라고 문제가 숫자 나와 있어요. 루트 2는 1.4로 바꾸고 루트 9.02는 3.1로 바꾸래. 그 바꾸라고 한 조건까지 모조리 적용시켜서 여기도 이 58과 유사한 딱 떨어지는 값으로 써놔야 하는 거야. 근데 루트 901이라는 것은 루트 9.0의 몇 배야? 누가 100이래? 10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30.1로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30.1 얘는 1.4 30.1에서 1.4를 빼면은 28.7 2.8 곱하기 2까지 하면 좌변의 숫자가 얼마나 줄이냐? 57.4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Q는 57.xx라는 걸 알았으니까 가우스 Q는 57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57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58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맞은 사람 있나요? 7번, 8번 올점이요. 그 정도 급의 문제였어요. 7번, 8번은 그 정도 급의 문제고 8번 같은 거는 그 대수 제일 뒷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낸다? 개호방인 거죠. 진짜 똘똘한 애들을 색출하기 위한 문제였기 때문에 웬만한 자리에서는 다 전면입니다. 넘어가서 미리 보는 학평 네 문제 풀어주세요. 오늘 테스트에는 인수분해도 살짝 들어있습니다. 정규반에서 봤던 2회차 시험 그대로 보는 건데 인수분해가 살짝 들어있더라고요.
나요. 1번 2010의 제곱 빼기 2010 빼기 8 곱하기 2010 더하기 8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분모는 똑같은 구성인데 2011의 제곱 빼기 2011 빼기 2011 더하기. 그럼 이제 뒤에 합차로 전개해서 앞에 거에서 뺐으니까 큰 수가 날아가고 분자는 64만 남고요. 분모는 4만 남으니까요. 16? 맞는 사람? 세균은 왜 안 들어? 그 다음 2번. 이것도 이제 연쇄 합차마입니다. 연쇄 합차마. 9는 10 빼기 1, 11은 10 더하기 1, 100일은 10의 제곱 더하기 1, 1001은 10의 4제곱 더하기 1, 1억 1은 10의 8제곱 더하기 1. 이거니까요. 연쇄 합차마의 연쇄 합차마를 이용한 수계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합차 4번을 연쇄적으로 때리면 결국 10의 16승 빼기 1이다 라는 소리고, 얘는 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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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x이나 뭐 0이 16개나 소리인데 0이 16개고 1이 하나 나와서 이것만 있었으면 총 17자리의 수지만 거기서 1을 뺐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이 날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16개인 거죠. 그래서 16자리의 수다라고 해야 됩니다. 요것도 16이었네. 웬 사람? 그 다음 3번 오늘 해야지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민형사 KBC가 있다. 두 변 AB랑 AD의 중점이 MN이다. 다음 섹션한 두 정사가 변하는 것은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근데 A가 그 그림처럼 A가 B보다 사이즈가 좀 커요.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 이런 상태예요. 근데 중점이랑 중점을 찍어서 이런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꼭지점과 요 점을 대각선으로 하면 여기 나와요. 이 정사각형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AB로 나타내세요.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야 당연히 2분의 A 플러스 B가 변의 길이니까 제곱이고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A에서 2분의 A 플러스 B를 뺀 거죠. A에서 2분의 A 플러스 B를 빼면 2분의 2A 빼기 A 빼기 B니까 2분의 A 빼기 B인 거죠. 이렇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제곱항만 2개 살리시면 돼요. 분모는 4분의 5요. 2개고요. 제곱항은 A제곱과 B제곱이겠죠.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2번입니다. 맞은 사람? 오? 남학생만 맞아. 그 다음에 4번 돌아가는 조향수의 비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A, 2B인 균형사각형과 가로세로 길이가 AB이고 넓이 4인치이다. 그러니까 AB는 4인 거네요. 그 다음에 균형사각형 넓이의 합이 가로세로의 길이가 AB인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5배와 같을 때,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4b 제곱이 얘 5배? 20과 같다 이런 얘기죠.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2b인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a 더하기 2b의 제곱이 얼마예요? 그런 얘기죠. 요거 전기에다 치면 뭐 요거 다 있고 요거 4배 있잖아. 요거에다가 요거 4배 더하면 되는 거지. 36이네요. 맞은 사람? 시간이 20분 좀 남았거든. 오늘 시험 범위 인수분해도 있고 하니까 인수분해 스텝 3에 한 2개 정도 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 그렇게 할게. 일단은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려야 할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35쪽에 오른쪽 기본 개념을 보시면 인수라는 것은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각각의 식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기 얘처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의 인수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요런 인수로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 거거든요. 요 두 놈의 이름이 인수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인수분해고요. 그리고 인수분해는 공통인수를 묶어내서 한다. 그런 얘기고. 인수분해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는 고등과정을 이용하는 게 편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어떤 2차식 A는 0이 아니라 칩시다.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얘랑 같은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같은 말은 뭐냐? ax 제곱 더하기 bx가 물론 뭐 이거는 이제 3-1로 따지면 3단원의 내용이긴 한데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 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근해 공식으로 x 찾으면 이건데 혹은 b가 2b-일 경우에는 짝수 근해 공식을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건데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얼마가 무의미해진다는 소리고 얼마를 무의미하게 하는 유일한 상황은 이 새끼가 0이 되는 거죠. 짝수근에서는 이기고. 근데 요 놈의 이름을 고등과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 판별식이란단 말이야. 아는 사람들 많네. 얘를 판별식이라고 해요. 이거 마찬가지야.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기호로 표시할 때는 구분을 합니다. 판별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답해 보세요. 판별하다가 영어로 뭐야? 어? determine입니다. 그래서 D라고 씁니다. 판별식을 수식으로는 D라고 씁니다. 근데 이 판별식은 얘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D긴 D인데 이게 지금 요 사간하다 관계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짝수 근의 공식을 쓴다 싶으면 4분의 D를 쓰는 거고요. 이게 1차의 계수 짝수가 아니다. 이거 안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판별식을 쓰면 돼요. 근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빼기 4AC 혹은 B-제곱 빼기 AC를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0이 돼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알겠죠? 2차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하니까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0이 돼야 되는데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의 정체는 B제곱 빼기 4AC고 걔의 이름은 D다. D는 0이다 라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뭐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세 번째 개념이랑 연계시켜서 하나 문제 만들어 볼게. 세 번째 개념 읽어볼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거기 완전제곱식에 대한 소개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마시면 돼요. 판별식은 0이다 마시면 되고 그 밑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 내려가서 그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그거에 대한 얘기 말고 그 밑에 또 있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x 플러스 d 플러스 k 요런 꼴의 인수분해를 할 때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해서 전개를 한 후에 거기 상수항에 원래 들어있었던 k가 지 혼자 놀고 있으니까 걔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놀아야 되거든. 그래서 상수항에 k를 포함시킨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거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건데 그 문제랑 완전제곱식 문제랑 짬뽕시킨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3 x 플러스 5 플러스 k 가 완전 제곱식이 위한 k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k를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일단은 이놈을 전개를 하셔야 돼. 전개를 풀로 해서 4차식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2차식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2차식에 대한 2차식을 만드는데 그 2차식이 어떤 문자 역할을 하려면 똑같은 모양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씩 조합해서 가는데 똑같은 모양이 나오려면 어떤 조합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거치셔야 되겠죠? 한 5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 빼기 5고요. 이 두 개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이죠. x제곱 플러스 4x를 똑같이 만들려고 한 짓입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걸 치환해라 라고 배웠을 거지만 초딩들이 나오는 거고 이건 고등 수학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하세요. 이거 3개가 아니라 2개인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이 식은 x에 관한 4차식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4x에 관한 1차식 2개가 곱해진 2차식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찢지 말고 얘를 하나로 취급하면서 전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고를 경우 얘 고를 경우 얘 고를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빼기 5 더하기 3에서 빼기 2 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상수가 플러스 k 마이너스 15 이런 얘기인데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냐면 이놈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개하시면 끝장나는 거고요. 이걸 이 모양 그대로 쳐다보면서 이게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개수 구조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니까 당연히 얘가 얼마여야 돼? 1 되는 거거든.
그래서 K는 16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야. 알았어? 결국에는 요 놈 그대로 쓰고 x제곱 플러스 4x 이게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4되고 상수항이 1이었기 때문에 1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2차에 대한 2차 형태로 표현되는 것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셔야 한다. 알아들었니? 무슨 소리인지? 근데 뭐 혹시 이런 곳에 있는 숫자가 뭐 여기도 1이 아니라 숫자가 막 더럽다. 그게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끌고 가도 되느냐? 판별식은 0이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항 계수가 1인 거고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상수항이 k 빼기 5라고 생각하고 4분의 d를 쓰면 됩니다. 4분의 d는 그럼 얘 반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 쓰고 마이너스 ac를 쓰는 건데 a가 1이니까 무시하시고요. 요것만 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게 0이다를 풀어주시면 k가 16이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수 구조가 너무 잘 보인다. 1, 2이면 당연히 1인 거니까 1, 3은 당연히 4니까 1, 6은 당연히 2니까 계수 구조가 잘 보이면은 그렇게 빨리 처리하시면 되고 계수 구조가 잘 안 보인다. 그렇다면은 판별식은 0이다라는 고등 개념을 적용시켜주면은 안 틀린다. 알았어? 아무튼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절대 전개하시면 안 됩니다. x제곱 더하기 4x를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 어떤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리면은 치환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x제곱 더하기 4x를 a로 치환해서 결국 얘가 원하는 상황이 a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 나가시면 돼. 판별식은 0은 어쨌건 쓰시긴 해야 돼요. 시간이 꽤 갔네요. 그 왼쪽에 실전 개념이 혹시 있나 볼게요. A는 뭔 말을 하는 거지? 잘 모르겠고 B는 뭐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도 인수분해를 이렇게 뭐 찢어서 해라 그런 얘기죠. C는 아까 한 얘기 아닌가? 뭐 23 곱하기 17 같은 거. D는 문자의 값이 주어지게. 이거는 이제 어떤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식을 딱 주고 어떤 문자가 얼마다라는 걸 준 다음에 그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식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 나온다는 뜻이야. 아니면은 그 문자의 값을 안 주고 뭐 여러 개의 문자가 섞여 있는 어떤 식의 값을 주고 그것보다 더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 나온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은 그 구하라고 하는 식을 무조건 정리부터 하라는 얘기고 정리라는 게 보통 인수분해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통 식이겠지 여러분들 푸는 게 보통 식일 건데 그 식이 인수분해된 그 인수 중에 있어요. 그게 보이면 거기다가 대신 그 주어진 숫자를 때려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산수를 하면 된다 그런 뜻이야.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인수분해다. 그렇게 정리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저 3번 문제가 이번 테스트 있었나? 3번을 풀고 마무리할게요. 41쪽이 3번 보세요. 저게 2회차 아니면 3회차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오늘 들어있으면 곤란하니까 3번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풀어보세요. 여러분 풀고 내 설명할 시간까지 있습니다. 12시 10분까지라서 아니다 잠깐만 무슨 짓 하고 있었지? 12시 10분에 시험 봐야 되잖아 끝